이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취임 이후에 라디오에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위원장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경제를 오랫동안 해왔죠. 예. 아니 이 관세 협상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요. 어제 이제 2+2 통상협의가 불발이 된 거고 경제부총리는 출국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이런 표현 하셨어요. 중국에는 쎄쎄, 일본에는 감사문이다 하는 이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선 신뢰 상실과 외교 거부로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님? 예, 제가 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거기에 뭐 해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봄에 한참 그 선거 기간이었죠. 그때 그 최 부총리가 그때 이제 협상을 하러 간다 하니까 당시에는 다음 정부에 넘겨라라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취임 한 달 되었을 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는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미 양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전 정부에서 총리와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전부 계속 탄핵을 하면서 협상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 했는데 실제로는 막상 정권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G7 회의를 가가지고 트럼프를 못 만났잖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나토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토 회의를 가라. 예. 나토 회의를 가서 트럼프를 만나야 된다. 그 회의를 계속했는데 나토 회의를 또 안 갔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만 하더라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바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협상단이 가가지고 계속 협상을 계속하고 했는데 우리는 정상회담도 못하고 협상단도 만나지 못하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번에 이제 2+2 회담 같은 경우에도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부총리가 예. 통보를 받고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전혀 정부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국익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느냐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야당의 시각으로는 미국이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중시하는지 중국을 정시하는지 그 외교 안보관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과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중국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 이게 시각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 미국에 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중국의 전성절 행사는 참석을 검토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전성절에는 참석을 검토한다는데 미국은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이 빨리 미국을 가고 트럼프를 만나고 좀 해라. 지금 뭐 중국에 가서 전성절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인 거죠. 그 앞서 지금 박상혁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정보를 공격하면 협상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결국에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야당 이걸 협조해야지 자꾸 정부를 안에서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정부를 욕을 했는지 아니면 정부를 도와줬는지 한번 반추해 보시길 요청드리고요. 저희 야당이지만 우리도 국익을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목소리를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토를 가서 트럼프를 만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님 트럼프 안 만나도 됩니다. 하면 자꾸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일에는 우리는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다 그랬다는데 지금 쌀 시장 개방 얘기 나오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또 지역구에도 농촌도 많으시잖아요, 영남 쪽에. 아니, 쌀 시장은 지금 이제 일본이 이번에 그 합의를 했는 게 25%를 15%로 하면서 미국 쌀을 더 수입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변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걸 미국으로 돌리겠다. 돌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30만 톤인가 35만 톤 연간 수입 그 할당이 있을 텐데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일본처럼. 예. 그러니까 총량을 늘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걸 미국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안일 거다 생각이 들고 아마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일본이 협정했던 결과처럼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예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어차피 장사꾼 아닙니까? 장사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미국 쪽으로 많은 그 투자를 끌어와서 자기들 일자리도 늘리고 미국 국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 요청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일본이 15%로 합의를 했고 EU도 15% 가까이 이제 근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5%는 우리 협상팀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만약에 15%를 못 지키고 16, 17이 갔다 그러면 우리는 협상이 실패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15%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트럼프한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걱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선우 의원, 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는데 의원직까지 사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겠다. 장관에서 이제 후보자에서 물러났는데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강선우 후보자는 처음부터 인사청문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기본적으로 하자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망가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성남 라인이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이게 다 고인물을 썩는다듯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충고도 듣고 제언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검증하는 데서 생략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민보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 애초에 강선우 의원이 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끊었으면 장관도 그냥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서 해명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신뢰를 잃게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고 두 사람은 아마 국민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견디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입장에서도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민심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이 가장 큰 이유는 보좌관에 대한 소위 갑질 의혹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 있었던 거짓 해명 의혹 이게 더 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거짓말 부분이 국민들께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해명을 했는데 변기 수리시킨 적 없다 그러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차에 놓아뒀다가 그냥 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문자 보낸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특히나 요즘 좀 젊은 층에 그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 그다음에 거짓말한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저 장관 후보자 사퇴했으면 됐지 뭐 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하나 이걸 징계까지 할 일이야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야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거죠. 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예.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도 알려드리고 예.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주장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런 말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예. 왜 그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를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걸 왜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위원장님 앞서 이제 박상혁 의원도 저랑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도 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위원장님 이제 과거에 당직자 저 폭행 문제 요거로 탈당했던 사실 요거 거론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앞서 박상혁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상혁 의원 제가 잘 아는데 그런 말을 예. 한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쯤은 잘 아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아하. 그래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탈당도 했고요. 예. 다 했습니다. 역시 강선우 장관 저 의원의 문제는 보좌관에 대한 것보다 그 이외 해명과 거짓말 논란이다. 요 말씀이신 거예요.